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용글쓰기 전문가, 실용글쓰기 강사 구정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실용글쓰기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셨죠? 네, 그러한 막막함을 선생님이 실용글쓰기 강의로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소개를 하면서 네, 실용글쓰기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선생님이 실용글쓰기 전문가인가? 네, 그 이유는 선생님 실용글쓰기 단독 집필만 총 10년 동안 6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해당 분야에 교재를 집필을 한다는 거는요, 그 분야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뚫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용글쓰기를 10년 동안 저자 직강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강사는 선생님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실용글쓰기의 화석,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메가 실용글쓰기라는 이 실용글쓰기 교재가 2014년에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그때 출시와 동시에 완판이 됐었던 그런 교재였습니다. 정말 추억이 돋는 그런 교재고요. 네, 그 후에 이제 교재가 출시가 되다가 이제 가장 최신판인 실용글쓰기, 네, 이 교재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재는요, 선생님이 우선 제본 형태로 좀 엮어봤어요. 그 이유가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2025년에 실용글쓰기 시험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문항수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유형도 살짝 바뀌고요. 범위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실용글쓰기 강의를 선생님이 10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 10년 중에서 가장 많이 바뀌었던 그러한 해가 올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5년 5월인데요. 선생님이 1월에 책을 출시를 하지 않고 5월에 출시를 한 이유는 사실 작년에 실용글쓰기 협회에서 2회분의 모의고사를 업로드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모의고사고 그 모의고사만으로 책을 집필한다? 사실 여러분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재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1월, 3월 총 2번의 그런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이 2번의 시험 문제만으로 책을 출판을 한다? 이거는 10년 동안 실용글쓰기를 강의를 해왔던 선생님으로서는 전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실용글쓰기 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좀 기만하는 그런 행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이 교재 형식으로 제본 형식으로 교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가 새로운 좀 경향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범위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추가가 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 교재에 좀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완결된 좀 완벽한 그러한 교재를 출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선생님 이 제본 형태면 좀 허접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아닙니다. 네, 지금 표지도 예쁜가요? 표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안에 보면 내용들 이론을 선생님이 또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 실용글쓰기 교재의 특징이죠. 모의고사 2회 분과 그리고 뒷부분에 모의고사 OMR 카드를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론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또 문제도 풀어보시고 그리고 또 마킹까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재로 선생님이 엮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자식 같습니다. 10년 동안 선생님이랑 함께 했었던 그런 교재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는 글을 정말 못 써요. 그런 제가 글쓰기 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산점을 받는다고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의 걱정 싹 날려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 배점 시간. 자, 배점 시간은 우리 여기 교재 6페이지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교재가 준비 안 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페이지에 3번 배점 시간이 나오는데요. 우선 시간은 120분입니다. 자, 120분. 총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1교시, 2교시 이렇게 따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1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한 세 글자 보이시나요? 객관식이라는 글자 보이시나요? 많은 분들께서 글쓰기에 정말 공포,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머, 국어 시험인데 객관식이 있네요. 글쓰기 시험인데 객관식이 있네요.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모국어 사용자라면 아무래도 좀 글이 나오고 그거를 오지선다에서 답을 선택을 하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용 글쓰기 시험의 경우에는 객관식 파트가 있어서 많은 분들의 그런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가 총 30문제가 된다라는 거, 30문항이 된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항당 10점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파트는요, 총 300점이고요. 아래 보니까 이어서 어떤 부분이 나오고 있냐면 서술형 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술형 파트는 단문형이고요. 그리고 또 글 다듬기 유형이고요. 고쳐쓰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서술형. 짧은 서술형이 있고 긴 서술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단문형의 경우에는요, 뭐 몇 개의 어절 아니면 몇 개의 단어를 쓰게 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로 총 5문항, 그래서 한 문항당 30점으로 150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술형 글 다듬기의 경우에는요, 50점입니다. 이 한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자 또는 300자 내외의 글, 문단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100점, 그리고 또 문항은 2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선생님 저 실용 글쓰기 시험 보려고 하니까 원고지 쓰기를 보고 가야 된다고 하던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원고지 쓰기 문제가 바로 네,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9번 문항. 네, 서술형 1200자 내외의 글쓰기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이 한 문제에 한 문항, 그래서 이 문항은 단독으로 300점이 됩니다. 와, 객관식 10문항과 점수가 네, 비슷하네요. 그런데 이런 글, 선생님 저 글 못 쓰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논술을 생각을 하시는데 실용 글쓰기의 경우에는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엮어내기 때문에 다른 글쓰기 시험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 그렇게 무섭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역별 문항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시험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지금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그걸 아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선생님과 같은 그런 강사가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는 선생님이 변화된 네, 그런 해당하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파트도요, 이 표도 지금, 네, 6페이지에 나오고 있는데요. 영역별 문항 구성입니다. 먼저, 글쓰기 원리 파트가 있습니다. 자, 글쓰기 원리 파트는 일반적으로 우리 교재 8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구상과 표현이라는 부분에서 글쓰기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우리가 두 번째 단원인 어휘와 문장, 그러니까 어떠한 단어와 그 다음에 문장의 자연스러운 맞춤법 이라든지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 아니면 띄어쓰기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파트가 글쓰기 원리 파트입니다. 네, 객관식에서 총 8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술형에서 총 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12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좀 파트에 비해서 글쓰기의 실제,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13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 글쓰기의 실제보다 비중이 좀 작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부분에서 고득점이 갈려지게 됩니다. 네. 사실 맞춤법 아니면 여러분들 띄어쓰기,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 아니면 자연스러운 문장, 기타 등등 국어의 좀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글쓰기 실제 부분은요. 우리가 8페이지에 3단원 직무글쓰기 파트입니다. 자, 직무글쓰기라고 얘기를 하면요. 문서 아니면 기한문, 보고서, 기획서, 네, 프레젠테이션, 홍보문, 보도문, 계약문, 네, 이러한 글들, 여러분들께서 중고등학교 다니시면서 한 번쯤 들어봤던 그런 글의 종류도 있겠지만 낯설고 처음 보게 되는 그런 글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객관식 13문항 그리고 또 서술형 3문항을 한번
네,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력 파트예요. 사고력 파트에는요, 우리 9페이지에 나오는 직업 기초능력 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협회에서는요, 세 영역으로 좀 나누고 있는데 그 세 영역 안에 어떠냐면 이 6영역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소통 능력, 조직 이해 능력, 대인관계, 자원 관리, 그리고 또 수리 자료 활용, 그리고 또 문제 해결 능력, 이 6파트를 여러분들께서 너무 깊이는 말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해 나가시면서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윤리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글을 쓸 때도 매너가 있어야 되겠죠. 네, 다른 누군가의 글을 베낀다든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저작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객관식 한 문제와 그리고 또 서술형 한 문제, 그래서 총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은요 총 30문화, 네, 서술형은 총 9문화, 객관식 300점, 서술형 700점 해서 총 1000점 만점으로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자격증 칸을 생기부를 채워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도 많습니다. 네, 우선 네,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네, 급수만 따시면 네,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생기부 기록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우리 네 5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기재가 되는지 공인급수를 따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요. 750점을 받았어. 그러면 총점의 5%의 가산점을 63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총점의 3%를 그리고 또 550점을 받았어요. 총점의 1%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산점의 경우에는요. 시험장 밖을 시험이거든요. 시험장 안에서 우리가 점수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한다면 시험장 밖에서라도 받아서 가셔야죠. 그래서 사실상 이 실용 글쓰기 가산점을 취득하지 않고 시험장에 가신다면 이건 가산점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대부분의 분들께서 그냥 전부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다들 가산점을 준비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산점 막 어렵고 힘들고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보다 아니면 뭐 학교 내신 아니면 뭐 수능 준비하는 것보다 아니면 뭐 공기업 시험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우면 누가 실용글쓰기 시험을 준비를 할까요? 네, 실용글쓰기 시험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단기간 투자로 고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실용글쓰기 강좌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어떻게 시험을 대비를 할 것인가? 네, 먼저 단기간에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범위와 선생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실용글쓰기 시험의 기출문제가 2회분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 또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선생님이 10년 동안 네, 우리가 1년에 네, 시험을 6번 보잖아요. 네, 10년이면 60번 시험의 문제들을 선생님이 다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향으로 네,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도 알고, 그리고 지금 기출되지 않았지만 더 뒤에 무궁무진한 그러한 문제풀들이 많겠죠. 네,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자,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범위와 유형을 단기간에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우리 강좌가 막 100강, 그쵸. 200강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선생님이 여러분들 짧은 강의로, 네, 7강에서 8강 정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고요. 강의 진행은 선생님의 교재 보면 모의고사가 2회분이 실려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2회분 중에서 1회 모의고사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1회 모의고사 객관식 문제, 서론 문제를 풀면서 각 부분에 해당하는 이론을 앞부분에 와서 이론 거꾸로 보면서 네, 우리가 한번 습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술형 문제도 풀면서요. 그 관련 파트 이론을 살펴보면서 사실상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네, 그러한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뭐, 앞부분에서는 전부 다 객관식만 하고 뒷부분에서는 전부 다 서술형만 하나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상 한 단원에서
한 파트에서 이거를 문제를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객관식이냐 서술형이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유형으로 우리가 뭐 공부는 하겠지만 하지만 이것 또한 서술형을 대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서술형 유형으로 공부는 하겠지만 이것 또한 객관식을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당연히 우리 마지막 9번 문제를 위해서 원고지 쓰기 또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라면 이 실용 글쓰기 시험 두렵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또 시험장 밖에서 여러분들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과는요, 1강에서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